안녕하세요, 펑부입니다. 와, 시간이 참 진짜 빨리 지나가죠. 오늘 6월 12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6시 20분입니다. 자, 기온은 지금 대략 1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선선하네요. 네, 바람도 솔솔 불고요. 구름도 좀 하늘에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햇빛이 뜨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자, 낮 최고 기온 한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평소보다는 살짝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솔솔 불어가지고 네, 이렇게 땀을 좀 식혀주는 그런 아침 날씨고요. 시원합니다. 미세먼지 수준도 지금은 좋음이고요. 초미세먼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아침 걷기 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걷는 풍부와 함께 이렇게 방송 청취를 하면서 시청은 뭐 못하더라도 방송 청취하면서 이렇게 좀 갈 수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 이렇게 아침에 같이 걷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마다 이제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걷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 뭐 이어폰 안 끼고 그냥 그 방송 소리를 이렇게 사방에 퍼뜨리면서 걷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아침에 사람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미난 풍경들입니다. 강아지하고 이렇게 같이 산책하면서 막 방송 들으면서 방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도 하고요. 간혹 제 방송에도 그런 다른 방송 소리가 좀 오디오가 잡히고 그런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나죠. 걷는 풍부 방송 이렇게 보시고서 나도 아침에 이렇게 좀 같이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되게 보람이 느껴질 것 같고요. 많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걷는 그 일상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추가시켜 가지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요. 이렇게 좀 뭔가 활력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좀 대기하고 있고요. 녹색 신호 들어와서 건너고 있습니다. 신호가 좀 짧네요. 건넜고요. 평소와는 제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또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오, 햇빛이 살짝 눈부시네요. 이런 날은 약간 선글라스 꼈어야 되는데 딱 지금 제가 이 방송용 폰이 있는데요. 이 방송용 폰으로 햇빛을 이렇게 가리면서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좀 껴있긴 한데 얇게 이렇게 하늘에 깔려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햇빛 차단이 잘 되는 것 같진 않네요. 아까 처음에 걷기 시작했을 때는 조금 햇빛이 이렇게 강하진 않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좀 강합니다. 오늘 같은 날 자외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좀
야외 활동하는 분들은 잘 좀 받으시고요. 건문풍구 계속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본방사수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좀 봤었는데요. 반면에 조금 비슷한 느낌의 그 JTBC 드라마 있잖아요.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방으로 보거나 막 이렇게 막 기다리면서 그런 드라마를 막 이렇게 재밌게 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화제성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또 최고의 드라마고 이래가지고 저도 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갖고, 특히나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테마, 주제의식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의식들하고 비슷해서요. 나의 해방일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닭살스러운 약간 그런 단어, 뭐 물론 그 드라마 상에서는 좀 중요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추앙이라는 단어죠. 살짝 좀 그것만 들었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손발이 오그라든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게 하나의 이제 인물의 어떤 심정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한 그런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원 배우가 이제 나와가지고 손석구 배우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추앙해요. 나를 추앙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고. 사랑 갖고는 안 돼. 나를 추앙해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간절한 거죠. 자신은 이제 뭔가 동떨어져서 하나의 섬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이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는 자신의 어떠한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가치들, 의미들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서 쭉 생활해 오고 있었는데, 나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요? 공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어짐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안에 나를 잘 맞추지를 못하고, 나는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내가 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맞추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런데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고 작게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좀 할 거예요. 다들 그런 좀 생각들을 아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드라마는 이제 잘 찝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이야기잖아요. 남매죠, 남매. 그 3남매 각각 그
그 남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저마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 좀 갈등하는 부분, 참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난제, 저마다의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 문제가 제일 크죠. 거기서도 이제 보여지는 거, 이 남매끼리는 뭔가 좀 의사소통이 없고, 뭔가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공감하고, 아, 당신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지를 좀 더 해주겠다, 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지지해줄게, 이게 아니고,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예? 왜 누나는 그렇게밖에 안 돼? 왜 너는 그러냐? 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다들 사실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제각각 외로움을 겪고 있고, 뭔가를 두려워하고, 항상 눈물 흘리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스스로가 막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아직 제가 그거를 이제 정주행을 완료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좀 정주행을 하게 되면 나의 해방일지에 대한 좀 하나의 감상문을 방송에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하나 좀 특이한 거, 뭔가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이제 드라마를 좀 넘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뭐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린 그런 이제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거론이 되거든요. 청년.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청년의 나이는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청년이냐, 청년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논의가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드라마에서 뉴스가 나오는데요,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거기에서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몇 살까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지역은 뭐 29살까지, 대체로 뭐 19살이나 18살부터 시작하겠죠, 청년. 그리고 29살까지 어떤 지역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은 34살까지, 또 어떤 지역은 39살까지, 또 어떤 지역은 49살까지,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뉜다는 거죠, 청년의 나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기준이 아마 다 다를 걸로 보입니다. 왜 다를까요? 그리고 지역별로 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우리 그런 법이 제정돼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청년기본법 들어보셨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2020년부터 제정이 돼서요, 계속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인데요, 이 법에서는 보니까 청년의 나이를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34세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34세로 규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개벌 법률에서 특별히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따로 정한 그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에서 나이를 이렇게 이제 한 34세 정도까지 청년이다 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걸로 완전히 확정 짓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이제 또 나이를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뭐 고용촉진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요. 제가 보니까 한 39살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요. 그러니까 39살까지 어떤 그런 특별한 이제 지원 정책이 더 주어지는 거죠. 39살까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청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거기에 대한 나이에 따른 지원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법에서도 좀 제각각입니다. 특히나 제가 또 좀 궁금해가지고 뉴스를 찾아봤는데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말이죠. 지자체별로도 달라요. 살짝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조금 도시보다는 약간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막 40대 50대 뭐 심지어 60대 이렇게 넘어가도 그 지역에 있는 인구 구성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본인이 좀 젊은 축에 들어간다, 어린 축에 들어간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 약간 좀 저연령대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많이 이주한 케이스, 도시로 많이 찾아간 케이스. 예전에는 더 좀 심했죠.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고 이럴 때 도시에서 근로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면서 좀 더 어린 연령대의 사람들을 많이 도시로 유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고향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 뭐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남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상대성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이 지역은 그래도 연령대가 좀 높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각 지역마다 이제 인구를 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인구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정책도 탄력을 받고요. 이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이제 바탕이 되는 게 인구죠. 결국은 사람들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자체 자체의 존립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게 사람 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더 높여가지고 더 지원을 한다. 우리는 그래서 많이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오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개별 법마다 또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혼선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개별법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들도 있겠죠. 예전에 제가 또 올해 들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의 나이는 총 3가지다. 그거를 하나의 나이로 이제 좀 통합해서 이제 통합시키려는
그런 좀 이제 계획이 이제 좀 이렇게 생겨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디서는 나이를 어떤 나이로 보는 게 좀 필요하고, 어디서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도 아마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면은 약간의 이런 혼선이 좀 생기긴 하지만,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참 그런 거 아닐까요? 진짜 이거는 어떤 하나의 기준, 예를 들어서 그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에서 말이죠, 34세로 정하죠. 청년 34세까지로 한다 해놓고, 어떤 개별법에서도 이 나이 기준은 지켜라 이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중앙에서 아예 그냥 규정을 해드립니다. 다른 말씀 마세요 하면서 딱 이렇게 그냥 정해버리면, 다른 데서는 아예 할 말조차 그냥 없어지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죠. 일종의 약간 전체주의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역적인 그런 요인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지역마다 연령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지역만의 어떤 문화적인 양식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굳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그렇게 하나의 나이만으로 이렇게 그 나이까지는 뭘 할 수 있고 그 나이가 넘으면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예 규정해버리는 그런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 사회 자체가 아예 그냥 하나의 청년이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해버리는 거, 그게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청년이란 뭐냐, 청년이란 무엇인가, 나이로 구분되는 것인가? 그게 물론 나이겠죠. 뭐 유년, 뭐 소년, 청소년, 청년, 이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와 완전히 100%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약간 숨이 가쁜 건 계속 오르막길을 지금 이렇게 걸어와서 이런 거고요. 오르막길을 계속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찬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살짝 이제 평지가 펼쳐지기 때문에요,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물론 나이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주관적인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이미 은퇴한, 주변에서는 뭐 어르신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은퇴하고 뭐 쉴 나이다, 주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뭔가 새로운 다른 도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이제 다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거를 발견하고 찾아낸다면, 그리고 여느 때와 똑같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열정적인 그런 노력을 그 안에서 다시 또 보여준다면,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진솔하게 난 다시 시작한다, 내 열정은 죽지 않았다 라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새롭게 리프레시 해 나간다면 말이죠. 그거 청년 아니에요, 막말로. 막말은 아니고요. 거꾸로 말이죠.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뭔가 도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뭔가 나가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하지 않고 맨날 만들어진 것만 그냥 답습하고 그 안에서만 그냥 되게 근시안적인 생각만으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거꾸로 낫 청년 아닌가요? 청년이 아닌 사람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막 규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당위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이게 저는 정의에 입각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청년이란 게 나이로 따질 수 있는 것인가? 거꾸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난 하고 싶은 게 있고요,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고 그 열정을 잃지만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이제는 제대로 된 도전을 또 하게 된다면, 전 그게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말이죠, 그런 도전을 계속 해 온다면, 계속 해 가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더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청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더 건강해지기까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을 때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나이 말이죠. 진짜 나이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나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있었나요? 물론 법에서 어떤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외적인 나이, 외부에서 나랑 상관없이 거기서 정해버리는 그런 나이들,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쓰는 나이들, 그런 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간에 어떤 나이는 계속 변해갈 것이고, 자기가 해당되는 나이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아이가 있고, 외부에서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와는 별도로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과 그런 관점, 마인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제도에서 말하는 그 어떤 나이도 나한테 해당하지 않을 때 말이죠. 그때도 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건 주어진 거고, 그 주어진 거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받든 뭔 의무를 부여를 받든 간에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그런 일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규정한 거, 다른 외적 기준이 규정한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정하는 그런 기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 내가 언제까지나 그런 좀 가치 있는 정신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마치 좀 다짐 같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처럼 이미 거기서 이제 이렇게 던지는 그 화두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이미 경험을 많이 해왔거나 앞으로 또 경험할 그 사람들,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좀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따가 좀 자외선이 심하다고 하니까요, 좀 그런 선크림 같은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하루 또 휴일 잘 보내고 내일 아침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